안녕하세요. 오차쿠입니다. 제가 응원하는 LG 트윈스가 2025년 코리아 시리즈 우승을 했습니다. 2023년에 이어서 2년 만에 우승을 한 건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코리아 시즌에 올라오고 또 우승을 노렸던 한화에게는 조금 미안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 번의 이제 벌써 네 번째 승리죠.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재작년에 우승했을 때만 해도 막 너무 좋았는데 좀 이제 LG가 강팀인 게 실감이 나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쁜 마음으로 LG 유니폼을 입고 왔고요. 이건 오늘 마실 차는 90년대 초 녹인 철병인데요. 어제 저녁에 마시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못 마셔가지고 내포성이 엄청 좋은 차인데 오늘 이어서 마시려고 가져왔고요. 뜨끈하니 좋습니다. (23년에) 우승했을 때는 이제 코리안 시리즈 갔었는데요. 한번 일단 티켓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한 번밖에 못 갔어요. 나머진 집에서 응원했는데 이번에는 티켓이 더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화 팬들이 엄청 올라오다 보니까 물론 대전에서 새 게임을 한 것도 좀 영향이 있었고 평일에 대전에서 하다 보니까 내려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우승하는 마지막 게임을 대전에서 하다 보니까 평일에서 가기가 확실히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 게임은 다 집에서 봤는데 좋았습니다. 더우니까 이거 잠깐 벗을게요. 제가 LG 유니폼이 되게 여러 개 있는데 이게 가장 처음 산 유니폼이에요. 근데 이제 유니폼이 이제 그 어센틱 버전이 있고 그냥 아닌 게 있는데 그냥 일본
일반 버전은 조금 저렴하고 이제 좀 어센틱 선수들이 입는 거다라고 해서 파는 건 좀 퀄리티가 좀 더 좋고 막 여기에 패치도 막 달려있고 그런 건 좀 비싸요. 그래서 처음 LG를 응원하게 됐을 때 뭐 얼마나 보겠냐, 그냥 기분 내려고 한 번 입고 올 때 한두 번 입으려고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좀 저렴한 버전을 구매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 계속 응원을 하게 되어서 LG의 우승을 2번이나 봤네요. 아까 우러난 게 너무 빨리 뺐더니 조금 옅어서 지금은 좀 길게 우려서 반반 섞어줬어요. 수색이 약간 짙은 편입니다. 어제 마실 때는 뭔가 그 탄산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아먹고 약간 입을 톡톡 찌르는 것 같은 혀를 그런 느낌이 좀 났어요. 시원하게. 그리고 이제 마시고 나서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입안에 시원한 공기가 도는 것처럼 입이 뭔가 화한 느낌도 들고 되게 끝맛이 되게 좀 달기도 하고 몸에 열감도 확실히 엄청 오르고 그랬었는데 하루 묵혀둬서 그런지 약간 톡톡거리는 건 어제보다 살짝 적어졌는데 그래도 몸에 열감이 도는 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창문을 잠깐 열게요. 살짝 더우니까. 바람이 시원해서 요즘 같은 날씨는 창문 열고 차 마시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기물들을 뭔가 물이 빨리빨리 채워지지 않고 빈 상태로 오래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물 넣으면은 조금 온도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하는 좀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추워졌을 때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찬바람 이렇게 맞으면서 마실 때는 그냥 따뜻한 실내에서 마시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였나요? 하동이랑 구례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인스타로도 이제 올리고 영상도 이제 올려서 아시겠지만 뭔가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자면 뭔가 제가 갖고 나가서 마시는 게 아닌 누가 차려주는 차를 야외에서 마시는 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고차수에서 이제 진행을 해주셨는데 고차수에서 팔로우 하고 있으면 그런 재밌는 이벤트들이 되게 종종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팔로우 해놓으시고 이제 참여를 해보시면 정말 좋은 가격에 정말 고퀄리티의 이벤트들을 즐길 수 있어서 저는 진짜 추천드리고요. 사실 구례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뭔가 가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전에는 차로 갔어서 좀 멀다라고 생각했는데 KTX 타고 가니까 생각보다 되게 가깝더라고요. 왜냐면 KTX 타고 가면 서울에서도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면 이제 구례역에 도착하고 구례역에서 시내까지 택시 타고 금방이라서 가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당일치기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왕복이 한 5시간 되다 보니까
1박 2일 주말을 이용해서라면은 충분히 다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올라오는 시간이 뭐 구애받지 않으신다면 구례 KTX 타고 내려가셔서 실컷 즐기시고 하동으로 넘어가서 하동에서도 맛있는 찻집 즐기시고 하동에는 또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가 있거든요. 물론 버스는 이제 일요일 저녁에 아마 올라오시게 되다 보니까 주말에 이용해서 간다면 차가 막힐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다시 구례로 넘어와서 KTX를 타긴 했는데, 만약에 그런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가시는 거라면 이제 하동으로 넘어가셔서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이제 남부터미널이었나? 그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올라오셔도 굉장히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버스 타고 내려갔다가 KTX 타고 올라도 좋겠죠? 하동에 KTX가 없는 게 약간 아쉬웠어요, 사실. 뚜벅이의 입장에서는. 원래 이 시간쯤 창문을 열면 풀벌레 소리가 엄청 많이 들렸던 것 같은데 조용하네요. 뭔가 가을이 깊어지고 이제 좀 겨울이 진짜 오는 계절인가 봐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겨울이 너무 싫거든요. 하지만 또 차는 맛있고, 요즘 약간 남이 내려주는 차라고 하죠. 남래차를 마시면서 권태기가 조금 이제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서 저도 본격적으로 차를 마시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에서 천천히 마시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차수를 다녀왔는데 녹차가 언제 먹어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차태기일 때 뭘 마셔도 맛이 없으니까, 예전에 알던 그 맛있다고 생각했던 그 맛이 안 나오니까 어떤 차도 마시고 싶지 않게 되더라고요. 뭔가 아깝기도 하고 맛이 없으니까 먹기 싫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약간 치트키 같은 거죠. 비장의 무기인 고차수를 꺼내서 마셨는데 그건 또 맛있어서, 그리고 그날 유난히 그 차가 지금까지 마셨던 것보다 더 맛있어서 좀 감동을 했던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올해 피아골이었는데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약간 피아골이 다른 홍유동이나 진대밭에 비해서 뭔가 조금 심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게 가지고 있는 바디감, 두터운 느낌이나 묵직한 느낌은 당연히 있지만, 홍유동의 뭔가 그 폭발적인 향이라던가 진대밭의 그런 무거운 묵직한 느낌이라던가 그런 특징이 조금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거는 피아골을 잘 몰라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마시는데 그렇게 뭔가 향이 청량하고 되게 뭔가 숲이 거기 담겨져 있다, 야상의 숲이 거기 담겨져 있다, 그런 느낌을 좀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마셨던 피아골이 아직까지 좀 잊혀지지 않아서 고차수를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고차수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비싸거든요. 그게 진짜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랄까? 그렇습니다. 먼저 그래도 고차수를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 사실 저는 가격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차는 무턱대고 사는 것보다 방문하셔서 시음을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일단 사신다면, 사실 저는 이제 찻집에서 마셔보고 샀는데 구례까지 가기 어려우시다 하는 분들은 일산에 일화다원이라는 찻집이 있어요. 그 놀면 뭐하니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일화다원이라는 찻집이 이제 고차수를 취급하세요. 그래서 아마 녹차 마시고 싶다고 하시면 고차수 내려주실 것 같거든요. 아니면 이제 고차수 마시고 싶다고 이제 직접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거기서 한번 드셔보시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이러다운에서도 판매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구매를 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구리에 가는 것보다는 일산에 가는 게 조금 더 가까우니까, 저도 그래서 일산에서 이러다운에서 마셔보고 이제 처음 고차수를 알게 됐고요. 마시게 됐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목통골, 피약골, 진대밭, 홍류동. 그렇게 산지 이름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처음에 얘를 한 통 마시고 싶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드셔보시고 나서 취향 따라 구매하시면 되겠지만, 아예 처음 이제 보시는 거다 하면 저는 이제 피약골을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게 약간 그 야생 녹차의 뭔가 기본 같은 느낌이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일단 모범생 같은 느낌, 기준이 딱 잡혀있는 친구를 마시고 그거에 뭔가 약간 변주된 느낌이 들어간 홍류동이나 진대밭이나 뭐 그런 것들을 즐기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날이 추워져가지고 가시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홍류동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 계곡에 방문을 하셔서 이제 물놀이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가봤는데 제 블로그에 어디로 어느 내비를 찍고 가면 갈 수 있는지 이제 저장해놨으니까 한번 블로그에 홍류동 계곡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셔서 이제 여름에 한번 계곡에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이 되게 맑고 시원해요. 보통 사람들은 여름에 더우니까 식욕이 잘 없고 좀 추워지는 가을 이때쯤부터 식욕이 좀 왕성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여름엔 기력이 없으니까 막 엄청 먹고 뭐라도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겨울, 가을 되면 뭔가 조금 자각이 되잖아요. 이제 얼만큼 몸이 불었다, 좀 이제 뭐 안 좋아졌다 그런 게 느껴지니까 가을, 겨울에 조금 식단 관리를 많이 시작하게 되는 것 같은데, 루틴이. 그래서 이번에도 여름에 너무 많이 먹어서 추석에도 많이 먹고, 조금 사실 제가 요리하는 걸 진짜 안 좋아해서 항상 배달 음식을 먹거든요. 좀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막 청 만든다, 막 집에서 막 차 이거 막 관리하고 막 이런 거 하시겠지만, 제가 요리는 진짜 도루묵 쥐약이라서 배달 음식을 정말 사랑하는데 거의 다 배달시켜 먹는 것 같아요. 그 집에서 밥도 햇반을 먹고요. 밥솥이 있긴 한데 밥을 잘 안 하고 햇반을 돌려 먹고, 다 반찬은 다 시켜 먹거든요. 시킨 거 이제 뭐 어디 시장에서 뭐 포장해 온 거, 뭐 배달 음식 남은 거 맨날 그렇게 먹다 보니까 다 밀가루에 막 조미료 엄청 듬뿍 들어간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걸 좀 느끼더라고요. 일단 살도 쪘을 뿐더러 이제 뭔가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위가 또 안 좋은데 계속 그런 거 먹으니까 위도 좀 더부룩하고, 그러니까 좀 식단을 클린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 조금 냉장고를 싹 바꿨어요. 그 쌓여있던 배달 음식 그 용기 아시죠? 플라스틱 통들 싹 다 정리하고 이제 야채들로 엄청 채워놨습니다. 건강한 거 두부, 뭐 양배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참치, 닭가슴살, 양파, 청경채, 숙주 이런 것들로 다 이제 완전 페이스오프를 시켜놨고요. 그래서 요새 되게 건강히 먹고 있는 지 이틀 됐습니다. 이틀 됐는데 오늘 저녁에 너무 매콤한 게 땡기는 거예요. 불닭볶음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저는 불닭볶음면보다 불닭볶음 탕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마늘 한 스푼 넣고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후추 뿌려서. 말하니까 또 먹고 싶네. 아무튼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식욕을 조금 다스리고자 오늘 지금 차를 조금 마시고 있습니다. 사실 달달한 거는 뭔가 초코맛 프로틴 파우더라든지 무가당 카카오 가루라든지 그런 걸로 조금 뭐 알룰로스도 있고 그런 걸로 조금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어느 정도 달달하게 바나나도 달고 이러니까. 근데 매운 거는 뭔가 그 자극적인 그 매운맛 있잖아요. 그거는 뭔가 대체할 게 다이어트 음식에선 잘 없는 거예요. 뭐 스리라차 소스도 사실 그렇게 맵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불닭볶음탕면, 막 마라탕, 떡볶이 이런 게 땡길 때는 진짜 좀 참기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날이 추워지기 전에 러닝을 좀 더 했어야 되는 건데 추우니까 또 실외에서 뛰기가 싫더라고요. 잘 안 나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어제 헬스장을 끊었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오늘부터 스타트를 얘기해놨는데 사실 오늘 안 갔어요. 첫날부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갈 거니까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그 월드 시리즈 우리 한국에는 코리안 시리즈가 있지만 이제 미국에는 월드 시리즈가 있잖아요. 월드 시리즈 7차전을 오늘 아침에 했어요. 그걸 보는데 이제 토론토랑 LA 다저스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는 다저스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이제 3대3이 되었고 이제 오늘 마지막 7차전 중에 4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는데 토론토가 막 엄청 이기고 있다가 역전승을 한 거예요. 다저스가. 그래가지고 근데 토론토가 그렇게 우승의 기회를 가져본 게 32년 만이라고 했나? 그래서 뭔가 옛날 LG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LG도 거의 30년 만에 우승을 했으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저스가 2년 연속 우승을 했는데 확실히 그 일본 선수들이 다저스에 많더라고요. 뭐 누구였지? 사사키였나? 걔랑 야마모토랑 오타니 이렇게 알고 있는 선수만 일단 3명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선수도 물론 김혜성 선수가 이제 지금 가 있지만 뭔가 약간 신입이잖아요. 주전이 아니잖아요. 근데 막 일본 선수들이 이렇게 뭔가 월드 시리즈에서 활약을 하니까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뭔가 그런 체육에 관한 시설도 뭔가 그런 지원 같은 게 되게 많이 학생 때부터 좀 관심이 많잖아요. 일부는 그런 뭔가 부카츠? 부활동 같은 거가 그게 좀 부럽더라고요. 그걸 좀 어디서 느꼈냐면 이번에 제가 신인 감독 김연경에 빠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본의 이제 고교 우승팀이랑 이제 붙는데 진짜 하이큐 현실판인 거예요. 하이큐가 거의 거기 그냥 그대로 옮겨져 있는 수준인 거예요. 물론 하이큐가 반대로 그걸 그대로 옮긴 거겠지만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 진짜 막 얘네들은 이런 고교 배구 대회를 이렇게 크게 엄청나게 뭔가 하나의 막 우리 막 올림픽 월드컵 하는 것처럼 엄청 크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구나. 다들 진심이다. 뭔가 그런 하나의 큰 축제가 있다는 게 좀 부럽더라고요.
그런 추억이 물론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들이 모두 다 뭐 배구 선수나 야구 선수가 되진 않겠지만 뭔가 그렇게 고교 시절에 뭔가 하나를 열심히 했다는 그 추억 하나만 있어도 평생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뭔가 그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좀 많다는 게 되게 부러웠어요. 아무튼 오늘 밤에 하거든요. 또 김연경 예능.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너무 하나하나 볼 때마다 김연경 선수에게 은퇴했지만 김연경 감독이라고 해야겠죠? 엄청 반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보이차 보관함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주문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한 2달 반 걸린 것 같아요. 여름에 주문했는데 지금 도착했고요. 일단 좀 커가지고 다 가져오긴 좀 그렇고 이렇게 한 칸을 빼서 왔는데 이런 게 7칸이 있어요. 약간 크기가 가늠이 되실까요? 이렇게. 병차도 같이 가져올까요? 원래 병차를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구매할 때부터 들어있었던 이런 포장지 같은 거에 그냥 이렇게 세워서 보관을 했었는데 이게 해결을 하려면 여기서 꺼내고 이제 어딘가에 올려놓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가루들이 되게 많이 버려지는 거예요. 뭔가 그냥 아무데나 깔아놓고 하니까 이게 막 여기저기 튀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격차에 갔을 때 이런 보관함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모서리가 뚫린 거.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신기하다. 왜냐면 여기서 보관을 하고 해계도 여기서 하고 여기서 가루가 생기면 그냥 여기서 보관하면 됐다가 이 모서리로 이렇게 다 쓸어 담으면 되는 거니까 되게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다른 찻집에 가보니까 이런 식의 보관함을 쓰시는 곳이 좀 많은 거예요. 시우티하우스도 이런 거에다가 보관을 하시고 그래서 나도 저런 거 하나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시중에 있는 거를 되게 많이 둘러봤는데 뭔가 마음에 쏙 드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뭔가 하나씩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눈여겨보던 계속 지켜보던 작가님께 의뢰를 해가지고 그냥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이 끝까지 있어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기 편하고요. 그냥 홈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이제 한지를 붙여서 배접을 해주셔서 이런 틈 사이에 찻잎이 끼지가 않아요. 그것도 되게 섬세하게 잘 만들어주셨고 원래 이제 이 옆면은 오칠이 안 된 상태로 이제 5단짜리를 서랍을 그냥 판매하고 계셨는데 저는 다 오칠된 게 좋아서 그냥 싹 다 오칠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밑에까지 그리고 이런 손잡이 뭔가 고급스러운 황동 손잡이 약간의 반무광 이렇게 이름택 넣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7단이 짜르륵 있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짝 나무 냄새 나가지고 지금 이제 서랍 다 열어놓고 한 이틀 정도 말렸는데 지금 거의 냄새가 빠져서 한 내일이나 모레쯤 차를 넣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 이런 크기에 딱 맞춰서 보관을 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게 사이즈를 맞췄고요. 여기서 이제 해계하고 가루가 여기 남으면
이쪽으로 빼면 되니까 좋죠. 한 3cm 정도 부탁드렸는데 생각보다 조금 넓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것보다 살짝 좁아도 될 것 같아요. 한 2.5cm 정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아직 안 써봤기 때문에 이건 써보고 차차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다. 일단 오늘 마시는 거는 녹인 철병인데 이 친구는 홍인 철병이거든요. 철병은 이렇게 철로 이제 눌러서 기납을 해가지고 엄청 딱딱하게 기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그래서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되게 딱딱하기 때문에 손을 다칠 수 있는 위험이 많아서 무조건 이제 해계하는 칼은 이제 손 바깥쪽으로, 손이 안 닿는 쪽으로 이제 날카로운 곳이 향하게 해주셔야 되고, 이제 홍인이랑 녹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가운데 차자가 써 있잖아요. 이 차가 빨간색으로 써져 있으면 홍인이고, 녹색으로 써져 있으면 녹인이고, 노란색으로 써져 있으면 황인이거든요.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차자가 써진 그 철로 이렇게 기납을 단단하게 한 걸 그냥 홍인 철병이라고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찻집 사장님께 여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제가 제일 아끼는 차예요. 이렇게 방금 넣기만 해도 이렇게 가루가 떨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통해 넣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한 이틀만 더 건조시켰다가 냄새 뺐다가 차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저 홍인철병이랑 이 녹인철병을 받은, 이제 홍인철병을 구매한 거고 이거는 샘플로 받은 건데요. 이거를 이제 구매하고 받았던 곳이 황다무화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가 따로 홈페이지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뭔가 차 어디서 구매하세요 하면 뭔가 보이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애매하더라고요. 조금 그냥 대표님 인스타 아이디밖에 없어서 그냥 저는 DM으로 연락드려서 구매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이디를 새로 만드셨어요. 이제 차 판매하는 계정을.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연락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테니까 뭔가 알려드리기도 편하고, 그래서 좀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띄워드릴게요. 저는 보이차 어디서 구매했는지. 아무튼 그리고 그렇습니다. 되게 이것저것 물어보면 되게 친절하게 잘 답변해주세요. 약간 고인물들의 제일 즐거운 이벤트가 새로운 뉴비 들어왔을 때 이것저것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뉴비인 저한테 되게 이것저것 많이 설명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해주셔서 저는 여기서 구매한 차가 꽤 많아요. 다 맛있기도 하고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이차 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쪽을 추천드리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숙차도 있고 생차도 있고 맛있는 암차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추천받아서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시음을 해볼 수가 없다는 그 단점이 있죠. 여기는 문경에 있어서 아무래도 가기가 조금 멀기도 하고, 그래서 문경에 KTX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차 타고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우신 분들은 이제 방문해서 이제 시음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신 분들은 이제 설명만 듣고 사는 좀 모험을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서 마셔보고 여기서 사도 되고 뭐 그런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차 추천을 되게 요새 많이 이제 어디서 구매하냐, 어떤 차를 사야 되냐, 그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조금 그거는 답변하기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 차가 제일이에요. 녹차는 이걸 마셔야 되고요. 청차는 이게 좋고 보이차는 무조건 이게 1등이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딱딱 잡아서 말씀드리면 너무 좋은데 사실 그게 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음식도
내가 맛있는 게 남이 맛없듯이 저한테 맛있는 차가 남한테 맛이 없을 수도 있고 이제 몸의 성질에 따라 또 다른 거라서 저는 이 차를 먹고 열감이 느껴진다고 했지만 누군가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이제 우리는 사람도 다르고 물도 다를 수 있고 뭐 시간이나 날씨나 기물이나 이런 게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셨던 맛을 같은 차를 추천드려서 우렸더라도 같은 맛이 날 리가 거의 절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 대한 추천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를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조만간 연말에 제가 올해 맛있게 먹었던 차를 조금 이제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차를 이렇게 막 이것저것 다 많이 마셔본 게 아니고 마셔봤다 하더라도 다회 가서 한 번 마셔본 차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한 번 마셔보고 이 차가 맛있다 맛없다 나한테 맞는다 이 차를 구매해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같은 차를 여러 번 마셔도 그 여러 번이 다 다르게 느껴지니까 이 차가 그날은 맛있었지만 내가 우리면 맛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어렵긴 하지만 뭔가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차는 확실히 있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드려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긴 해요. 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콘텐츠를 만들면 좋겠다 이제 얘기를 해주신 적도 있고 그래서 아 재밌겠다 해서 한번 연말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처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구매처도 제가 항상 생각나는 것만 일단 댓글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네요. 아무튼 그래서 차 추천이 굉장히 어렵다 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드리긴 하지만 이것이 제가 마셔보기엔 조금 이제 호불호 없이 맛있게 드시더라 이 정도의 얘기는 해드릴 수 있지만 뭔가 맛이 없어도 어쩔 수가 없다는 점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제가 맛있는 식당이 남한테는 맛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조금 좀 차 추천이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사실 차 추천도 그런데 찻집 추천도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저한테는 그 분위기나 뭐 팽주님이 하시는 대화나 뭔가 그 날의 차나 그런 게 되게 좋았지만 뭔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추천드리기가 조금 또 딜레마인 게 뭔가 차를 뭔가 이렇게 코스로 마시는 게 이제 보통 가면 이제 요새는 예약제가 많은데 예약해서 가면 그날에 어울리는 차를 뭐 3가지에서 뭐 5가지 이렇게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차가 정해져 있기보다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A씨가 마신 차랑 어느 날 B씨가 마신 차랑 뭔가 가격은 같이 냈는데 뭔가 조금 물론 차의 맛이나 그런 퀄리티가 가격에 다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되게 좋은 차 줬다던데 왜 나는 이렇게 뭔가 좀 그렇지 않은 걸 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것까지 컨트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찻집 추천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같은 값을 내고 다 동일한 서비스랑 동일한 품질의 차를 받고 싶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때그때 그 사람이 마시고 싶은 거에 따라서 또 보유하고 있는 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찻집 추천도 사실 이것저것 해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약간 편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오마카세처럼 차가 나오는 곳도 물론 늘 갈 때마다 좋았던 곳도 물론 추천을 드리지만 조금 더 편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찻집은 내가 차를 골라서 내가 우려먹는 집을 조금 더 편하게 추천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산수와 티하우스 같은 경우는 메뉴판이 있어서 제가 차를 고르고 자기가 우려먹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 차를 접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기가 조금 편하고 그리고 이제 신림속도 그런 편이죠. 수원에 있는 곳인데 거기도 이제 메뉴에 따라서 자기가 차를 고르고 이제 우려 마시고 혹은 우려 마시는 게 어렵다고 하면 사장님이 이제 우려주시는 코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 추천드리기가 편하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아무래도 조금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지만 오마카세로 이제 차를 마시더라도 다 동일하게 만족감을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뭔가 그게 아니게 됐을 때 약간 찻집 추천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비슷한 등급의 차를 내어주더라도 마시는 사람의 취향에 안 맞으면 또 그게 맛없는 차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마실 때 일기일회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를 마시는 기회는 한 번뿐이다. 왜냐면 제가 어제랑 똑같은 차를 마시고 있지만 오늘 이 차는 완전 다른 차인 거죠. 너무 좀 딥하게 들어가나요?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이제 차를 마시지 않는 동료에게 했더니 너무 약간 좀 철학적이고 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거 있냐, 그 맛이 그 맛인데, 그런 얘기를 또 들으니까 뭐, 아이, 그 차가 그 차긴 하지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마신 차는 딱 한 번의 차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제 마신 차랑 오늘의 차는 같은 차지만 다른 차입니다. 뭐 맛도 어제랑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걸 대하는 마음가짐도 좀 다를 수 있겠죠. 제가 어제 마셨던 차는 조금 차분하게 마시고 뭔가 좀 오랜만에 기분이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끼던 차를 꺼내 마시는 그런 약간 설렘? 기쁨? 그런 게 조금 더 오랜만에 차가 맛있어서 그런 기쁨이 조금 더 추가된 차짜리여서 더 맛있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오늘은 어제 남은 거 식욕을 조금 억제하기 위해 또 마시는 차고, 뭐 그런 또 마음가짐이 다르니까 차 맛이 같아도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차가 또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도 같은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차를 마시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저는 다 존중합니다. 아무튼 조금 뭔가 좀 딥한 얘기가 되어버렸는데 가볍게 그냥 즐기면서 맛있게 내 차짜리를 꾸려나가면 가장 좋은 거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예절이나 그런 거에 너무 강박처럼 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사실 뭐 어떤 일이든 그렇듯이 뭔가 좀 편하고 쉽게 손이 가야 계속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차를 시작하실 때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술잔 들고 뭐 짠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차 마실 때는 꼭 소리 내서 마셔야 되는 거야? 난 소리 내는 게 싫은데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차는 편하게 마셔야 더 좋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었던 게 고차수에서 다회를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이제 친구 둘이랑 저랑 이제 3명이서 갔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앉는 그 배치에 따라서 친구 둘은 따로 앉고 저 혼자 앉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다회를 어떻게 즐겼는지 저는 지켜보지 못해서 나중에 숙소에 들어가서 친구들한테 어땠어?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여럿이서 다회를 하는 경우를 친구들은 처음 경험을 하잖아요. 저랑 그냥 집에서 소소하게 마셨다지. 그렇게 마실 때는 제가 그냥 이렇게 공도배를 들고 이렇게 따라줬었는데, 사람이 많으면은 팽주가 저 끝에 있는 사람한테 손이 안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공도배, 차가 담겨진 공도배를 이렇게 사람한테 돌리면 그분이 따르고 옆 사람한테 넘겨주고 따르고 옆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삥 한 바퀴 돌아서 거의 빈 채로 이제 팽주한테 오면 이제 팽주가 다시 차를 따르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마시는 게 약간 뭐랄까 그렇게 마시거든요. 손이 안 닿으니까. 근데 이제 친구가 몰라가지고 저분은 내 잔에 손이 안 닿으실 것 같은데 이 잔을 드려야겠다고 이렇게 옮겨서 드렸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듣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제 뭔가 좀 익숙해서 당연히 공도배가 돌아올 걸 알지만 처음 마시는 친구는 이 잔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 조금 재밌었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공도배가 내 앞에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대화를 옆 사람이랑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앞에 공도배가 온 거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진짜 재밌죠? 이 잔이 옆 사람이 나한테 줬는데 내가 이걸 모른다고? 근데 진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찻자리에서는 다들 뭔가 시끄럽게 이렇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옆에다 살포시 조용히 내려놓기 때문에 이걸 인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정체가 발생하면 이제 옆 사람이 살짝 알려주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이제 다회 가시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또 좀 했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날 차를 2가지 마셨거든요. 근데 친구는 1번 차가 너무 맛있었는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2번 차를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차알못이라, 다회 처음 온 친구니까 차알못이라 이 차가 맛있는지 내가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조금 머쓱해지고 이 차를 맛있는데 맛있다 하지 못하고 약간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누구나 차를 마실 때, 혼자가 아닌 여럿이 마실 때 누구나 한 번쯤 다 해본 생각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저도 지금도 사실 그렇기도 하고, 뭔가 비싼 차 마시는 다회에 갔는데 다들 이 차가 고급스럽다, 이 차가 너무 뭐 목넘김이 유려하다, 입에서 사라진다, 뭐 아문이 느껴진다, 뭐 이렇게 막 뭐 회감이 느껴진다, 생진이 막 뭐 이런 얘기, 어려운 얘기 하실 때 나는 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이 차가 맛있다 맛없다 정도로만 아는데 뭔가 말하기 조금 쑥스럽고 창피하고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저도 지금도 들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겁먹을 필요 없다, 그냥 맛있었다 라고 얘기하면 나한테 맛있는 거고, 뭐 맛이 조금 나한테는 안 맞는다 하면 안 맞는 거고, 사실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뭐 이 차에 대해 좀 잘 아는 사람인데 뉴비가 와서 차를 마시는데 이 차가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대. 근데 쟤는 차를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이네. 차 아까워. 한 입도 더는 주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사실 누군가 이제 뭐 처음 알아가는 단계에서 잘 모를 때 그렇게 타박하는 사람이 많진 않잖아요. 회사에서도 인턴이나 신입이 들어오면 1, 2년은 이제 신입이다, 실수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보듬어 주는데, 하물며 그냥 기호식품인 차를 마시는데 누군가 맛없다, 맛있다고 얘기를 한들 그거에 대해서 뭔가 조금 쟤는 차를 뭐 쥐뿔도 모르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뭐 어떻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가볍게 얘기를 해주셔도, 눈치 보지 않고 얘기를 해주셔도 좋겠다, 좀 민망해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초반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지금도 이제 종종 하는데, 사실 제가 그래서 지금 혼자 차 마시는 걸 더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그런 걸 구애받지 않고 혼자 어떻다 저떻다 뭐 개인적인 감상을 편하게 말하면서 마실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점도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더 편하게 말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걸로 뭔가 조금 어렵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왜냐면 어렵다고 마음을 한번 먹은 순간 그런 다회엔 잘 참석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좋은 차를 마시려면 혼자 구매해서 마시는 것보다 그런 다회에서 여럿이 뭔가 조금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다회 가격 이제 참여할 때 마시는 차품에 비해 제가 내는 가격의 부담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다회에 저는 참석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느껴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많이 참석을 또 해주셨으면 했으면 그래서 저 좋은 다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고 이제 말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번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친구들과 맛있게 차를 마시고 왔습니다. 오늘 차도 굉장히 맛있고요.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오랜만에 다음에 또 재밌는 차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